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떻게 초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이런 문제들 앞으로 수능에 내지 않겠다. 그러면 사교육비도 줄어들 거다. 정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의지로 사교육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지금 요즘 세간의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최병묵 의원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1965년도에도 킬러 문항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내 전기 중학교 입시, 그때는 이제 중학교 입시도 있었으니까. 입시 있었을 때. 역시 잘 아시네요. 네. 질문,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당시에도 이 논란 때문에 꽤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시끄럽다는 얘기했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문항이 저거예요.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디아스타제라는 게 정답인데, 사실은 2번이 무즙이거든요. 근데 무즙을 넣어서 엿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무즙을 쓴 그 학생의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시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맞게 해줬다, 무즙도.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엿기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뭐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요즘에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적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게 난이도 중에 초고난도 난이도 문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 대학 갈 때는 대학 본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대학별 교사라고 하는 거. 그거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아예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그래도 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초고난도 문제는 뭐 1960년대뿐만 아니고 1950년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다만 그게 공교육에서 벗어난 걸 출제하느냐, 아니면 공교육 과정에 있는 거를 조금 어렵게 출제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킬러 뭐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학원들에서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거고, 고난도 문제는 언제든지 있고, 예. 킬러 문항을 뺀다고 해서 그럼 고난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아마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예. 조 밑에 단계의 난이도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 조정의 문제지, 알겠습니다. 저게 뭐 못 푸는 문제를 낸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965년 문제 저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청 찾아가서 엿 먹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킬러 문항의 원조격인 얘기를 짧게 한번 해봤다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설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다 그러면 상임위가 열리는 전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도 없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앞으로 좀 잘. 기획조정실장 일어나봐요. 차관이나 장관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조 장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조실장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만약에 네. 한 번 더 이런 얘기하면 기조실장 인사 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좀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 7건 자료가 아니, 지금은 오후 질문- 1시에 제출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오후 1시에 오원시로 제출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낸 거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기조실장, 만약에 지금 상임위장입니다. 이 말이 만약에 맞으면 제가 담당 비서가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당신 저희 기조실장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 제가 1시에 제출된 이틀 전 걸로 제가 그리고 또 어저께까지 보고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강덕구 의원 언성 높이다가 나중엔 목소리가 좀 잦아든 느낌.
자료실 저 해프닝 다시 조금 꼬리 내린 것 같은 느낌은 제 영상으로만 좀 가름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주호 장관 생각은 이권 카르텔, 교육개혁 이거 이번에 수능 관련해서 이 킬러 문항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사교육 시장 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을 잡는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 잡을 수 없습니다. 뭐 이 사교육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정부 다 사교육 문제 잡으려고 그랬지만 결국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게만 받고 컸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사교육 받고 컸고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 지금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해결해야 되고 또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커지면 우리가 지출하는 게 커지고 그러면 또 이 출생률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또 가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지금 뭐 사교육 시장이 벌써 한 60조 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당도 비판해요. 그거 갖고 무슨 해결 다 되겠냐 비판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사교육 시장 이야기하면서 왜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지. 그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서 건드려야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 저는 이번에 이 문제, 즉 킬러 문항부터 건드린 것, 이건 저는 시작이라고 불과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킬러 문항 건드리면 또 학원들은 준 킬러 문항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생존 방법들을 찾아낼 거예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사교육 시장에 뿌리 깊은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 어려운 문제로 공포심을 가진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고 예. 학원은 또 돈을 벌고 그 학원들은 또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 영입해서 또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고리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약화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 끊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시작한다면 저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뭐 현장 혼란스러운 건 좀 불만인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줄여야 된다라는 점은 동의하죠. 그걸 누가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 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수능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판을 흔들어 놓으면 수험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불안해요. 그리고 수험생들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차라리 그냥 수능 끝나고 다음에 수능을 앞두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사교육 시장 문제는 이런 초고난이 어떤 문제 해결 그걸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서 고칠 필요가 있다. 바로 잡으려면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데 예. 킬러 문항이라고 한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편협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취지가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시점에 대해서도 제가 그 학교법인의 이사거든요. 저희 예.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예. 방송 전에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현장이 어떠신지. 그랬더니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은데 아니 안 배운 거 낸다는 게 문제지 배운 거 낸다는데 뭐가 문제냐. 예. 학교에선 별로 혼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 혼란에 대해서는 사교육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장을 열기 위해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현장의 불안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있다는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고 예. 그것을 정치권에서 다시 또 하나 얹어가지고 예. 불안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호사께서는 안 하시는 일이 없네요. 학교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목소리가 직접 취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킬러 문항 얘기와 오늘 있었던 교육위원회 얘기까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인물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